그래서 이 현미의 비소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요즘에 그런 질문들이 많아요. 유튜브나 댓글이나 또 이제 현미를 먹으면 독소 괜찮냐. 요즘에 또 뉴스에 뭐 현미와 비소 들어보셨어요? 현미를 먹으면 비소가 있어서 특히 이 비소 중에서 우리가 보통 중금속을 저도 공부를 해보면 중금속이 이제 문제가 뭐냐면 오랫동안 저장되잖아요. 오랫동안. 뇌에서는 알루미늄이 저장되면 치매가 돼요. 베타 아밀로이드가 이제 거기에 침착이 돼서 치매가 되는데 이 중금속들은 하나같이 오랫동안 있어요. 특히 여러분 치아 우리가 이제 치료했을 때 수은 들어보셨죠? 그리고 생선의 납, 그다음 카드뮴, 그리고 또 버섯에 있는 세슘 이런 것들 세슘, 그리고 이제 보통 곡식에 있는 비소. 근데 쭉 보면은 가장 높은 게 수은 쪽이고요. 가장 낮은 게 비소 쪽이에요. 비소. 사실은 비소는 우리가 먹는 해초류에도 많고요. 그 다음에 쌀에도 있어요. 근데 이게 토질이 오염되고 물이 오염되면서 생겨난 것 같아요. 그래서 비소를 좀 걱정 안 하시려면 오염되지 않은 땅에 농산물을 먹는 게 중요합니다. 근데 물론 현미뿐만이 아니에요. 들깨, 뭐 참깨 다 있어요. 하지만 우리가 쌀은 보통 물을 가둬놓고 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얘네들이 더 많이 담겨질 수 있어요. 그리고 요즘에 나온 그 내용들을 보면 이 비소 중에 무기비소라는 게 발견이 되었고 그것은 훨씬 더 오래 문제가 된다. 근데 사실은 식약처에 보면 쌀에 들어있는 비소 다 안전수치이긴 합니다. 하지만 그냥 뉴스에서는 나온 내용들이 지속적으로 먹었을 때 발암물질 1급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식인 줄 알고 먹었는데 갑자기 그런 기사 보니까 발암물질 1급 난데없는 무슨 뭐 이런 이야기야. 들어봤더니 이 무기비소는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에서 발암물질 1급으로 지정된 발암물질이 맞습니다. 맞고요. 보통 농업 토양이나 지하수에 존재할 수 있고 많은 양을 섭취하거나 오랜 기간 섭취하면 암이 될 수 있다는 논문이나 내용들이 있어요. 그리고 최근 미국이 미시간 주립대 연구팀에서 연구 자료를 보여줬는데 현미, 백미 모두 다 비소에 노출되어 있다. 그러나 쌀결이 좀 더 많다 해서 현미가 백미보다 퍼센테이지로는 한 10배 정도 아주 많은 거죠. 10배 정도 더 많은 것으로 나왔습니다. 농도 자체가요. 왜냐 쌀기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. 이 내용을 보면요. 현미가 백미보다 영양적으로 우수한데 독성 성분이 함량이 더 높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이 연구팀은 어른들은 큰 문제가 없대요. 하지만 아이들이나 몸이 약한 사람들에게는 좀 문제를 일으킬 수 있으니까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 특히 6개월에서 24개월 미만의 아이들에게는 조금 더 덜 좋을 수 있다. 이렇게 한 내용들이 들어있어요. 근데 정말 이게 문제가 될까라는 부분 그리고 실제로 문제가 될 수 있겠죠. 우리가 어딘가에도 다 있으니까 여러분들 길 옆에서 따먹은 감에도 들어있을 수 있고 그죠? 뭔가 민들레나 은행에도 있을 수 있고 우리가 최대한 좋은 것들을 선택할 수 있으면 더 좋은데 현미의 비소가 무서워서 백미를 먹는다? 이건 어리석은 부분입니다. 사실 중금속 종류예요. 수은은. 근데 비소는 더 쉽죠. 수은 함유량과 수은 배출량을 보시면 현미는 0.09, 백미는 0.04, 배설물 수은량을 보면 ppm으로 봤을 때 0.075, 근데 0.001이니까 차이가 엄청나요. 10배가 있다 하더라도 배출량은 몇십 배 차이가 나요. 그죠? 그 차이가 있고요. 체내 잔류량을 봤을 때 배 이상이 납니다. 0.015, 0.035, 그죠? 잔류량이 백미가 훨씬 많아요. 결국 남는 양은 더 많아요. 그리고 마지막으로 100g당 피탄산의 함유량을 봤더니 현미는 240, 백미는 41. 차이가 나요, 안 나요? 나죠. 그러니까 비소가 좀 있어도 그래도 현미 먹는 게 낫다. 제가 늘 사과를 드실 때 농약 때문에 껍질을 버리고 먹어야 되나요? 질문을 하시면 그래도 껍질째 드시라고. 왜냐하면 껍질이 오히려 잔류 농약을 해독시킬 수 있으니까 대신에 잘 씻어야 되겠죠. 네, 그것만 잘 하시면 껍질째 먹는 게 훨씬 낫다. 그러니까 안에 들어있는 내용량은 많지만 배설량이 훨씬 더 많고 잔류량을 줄일 수 있고요. 농약이나 이런 비소들이 사실은 안에까지 다 들어가요. 농약들 보면 씨앗까지 다 검출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우리 껍질 좀 벗긴다고 100% 안전하지 않습니다. 단지 껍질에 있는 묻어있는 거 중요하고요. 그래서 이 현미의 비소를 줄이기 위한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현미를 잘 씻는다. 네. 현미를 여러 번 씻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. 나중에 밥을 드실 때 여러 번 씻는 거. 그리고 두 번째는 현미를 물에 좀 담궈 놨다가 한 번 더 씻어도 좋아요. 담궈 놓는 것도 좋고요. 그리고 우리가 보통 이제 피탄산의 비소들이 들어오면 중금속이 약간 어떻게 보면 미네랄을
피탄산이 미네랄을 통째로 제거할 수 있으니까 우리가 나물들을 좀 드시는 것도 괜찮아요. 나물, 현미 드실 때 우리 나오면서 같이 먹죠. 그리고 미네랄 소금 같이 먹는 거 되게 중요해요. 현미 드실 때 소금을 뿌려서 드셔도 되고요. 식사할 때 우리가 소금 드시니까 충분히 이제 좋을 것 같고요. 그 다음에 가급적 유기농을 사서 드세요. 유기농. 왜냐하면 유기농 땅의 오염이 훨씬 덜 됐습니다. 유기농으로 농사진 곳은 쌀이 유기농이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흙이 유기농이냐가 중요한 거예요. 그래서 그 농약 안 하고 풀약 안 하고 이것도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흙을 채취를 해요. 그래서 흙 속의 농도를 봅니다. 질소 농도가 얼마나 많은지. 그래서 유기농 농사로 진 쌀을 드시는 게 저는 무조건 답이라고 생각해요. 엄청난 차이가 있어요. 유기농과 일반 농의 차이. 그래서 여러분들이 비소 발암물질 막기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은 뭐 어차피 오염이 같이 됐으니까 상관이 없다 하지만 우리가 농약이나 그 다음에 또 비료에 의해서 엄청 빨리 망가집니다. 땅이요. 그래서 조금 더 살릴 수 있고 토착 미생물들을 많이 활성화시킬 수 있으니까 유기질로 만들어진 쌀을 꼭 드시는 거 얼마 안 비싸니까 쌀은 무조건 유기농 먹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 마지막으로 쌀을 충분히 씹어 먹자. 타액이 해독 능력을 갖고 있어요. 타액이 1일 한 1리터 정도가 나요. 1000cc가 나오니까 이 타액의 독소 능력이 엄청납니다. 그래서 현미를 먹을 때는 꼭꼭 씹어 먹는다. 여러분 나물은 100번씩 안 씹으셔도 돼요. 어떤 분 얼마 전에 상담하는데 나물도 100번 씹어서 너무 맛이 없었다 그러셨는데 나물은 그렇게 안 씹어 어차피 섬유질 100번 1000번 씹어도 섬유질이 다 우리 몸속에 분해되지는 않으니까 나물은 적당히 씹어서 드시고 정말 많이 씹으면 좋은 것 중에 하나가 곡류들이에요. 그중에 현미는 오래 씹을수록 좋습니다. 그러니까 현미를 많이 씹고요. 나물은 안 씹으라는 건 아니에요. 그래도 한 1, 20번은 몇십번 씹어야 되겠죠. 너무 맛이 없을 때까지 섬유질만 남길 때까지 씹지 마시고 적당히 씹고 드시면 될 것 같아요. 그리고 현미는 무조건 많이 씹는다. 그러면 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하다. 즉 결론을 말씀드리면 발암물질 1급 큰 문제가 없다. 그렇게 생각합니다. 그냥 여러분들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막 선동이 되시고 마음이 좀 약간 불안하실 수도 있겠지만 좋은 현미를 드실 수 있고 그래도 불안하다 그러면 현미를 막 많이 씻어서 중금속을 흘려보내시면 더 이제 그런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. 아무튼 제가 오늘 말씀드린 대로 뭔가 사람이 불안하면 치료가 안 돼요. 그리고 불안하면 몸에 약이 안 될 수 있어요.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여러분들 정리해 드리고 싶었습니다. 좋아요, 구독, 안내자전 눌러주세요. 눌러주세요.